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1975년 4월 420 미국 대사관 옥상입니다. 지상에서는 베트콩의 총성이 울리고 있고 군인들과 외교관, 그들의 가족들이 헬리콥터에 매달려 필사적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비참한 퇴각 장면 중 하나입니다. 바로 20세기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초강대국 미국입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10년 이상을 쏟아부었고 현대 역사상 가장 많은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사용한 폭탄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미군의 예산은 베트남의 국가 총생산의 수천 배에 달했습니다. 첨단 정찰기, 네이팜탄, B-52, 폭격기, 그리고 당시 세계 최고였던 무기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철저한 패배.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은 꼬리 내리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흔히 게릴라전에 당했다 혹은 명분 없는 전쟁이었다고 단순하게 치부합니다. 하지만 100만 명 이상의 정규군을 동원하고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은 초강대국의 패배가 단순히 게릴라전이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베트남 전쟁의 패배는 군사 교과서에서 깊숙이 삭제된 미국 스스로 만든 세 가지 파국적인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폭격이 많이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에 퍼부은 폭탄은 약 800만 톤 히로시마 원자탄 500발의 위력과 맞먹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기술력, 특히 공군력이야말로 이 보잘것없는 농업국가를 굴복시킬 열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그들의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베트남의 지형 그 자체는 미국의 하이테크 전쟁 기계에 대한 완벽한 방패였습니다. 미국은 거대한 트럭과 탱크를 동원해 대규모 병참선을 만들고자 했지만 베트콩은 촘촘한 밀림과 습지 그리고 흙과 땅굴을 이용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호찌민 루트입니다. 이 경로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라오스와 캄보디아 국경을 따라 이어지는 인력과 자전거를 이용한 유령의 공급망이었습니다. 미군이 아무리 폭격을 퍼부어도 이 루트는 밤이 되면 다시 이어졌습니다. 왜일까요? 폭격기가 하늘에서 봤을 때 거대한 산업단지나 도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람이 끌고 가는 자전거, 짐을 진 농부들, 그리고 우거진 밀림 속에 숨겨진 작은 오솔길들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이 네이팜탄과 에이전트 오렌지 같은 최악의 화학무기를 사용해서 밀림을 통째로 불태우려고 시도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베트콩에게 이득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밀림이 타버리면 시야가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파괴된 밀림은 오히려 베트콩이 숨어들기 좋은 복잡한 지형과 잔해를 남겼습니다. 미국이 투입한 최첨단 기계들은 밀림의 진흙과 습기에 속절없이 고장났고 고가였던 헬리콥터들은 베트콩의 단순한 AK-47 소총탄에 너무나도 취약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폭탄의 수가 승리와 같다고 믿었지만 베트콩은 그 폭탄들이 떨어지는 땅을 알고 그 폭탄들을 피해 숨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압도적인 기술이 인간의 의지와 땅의 지혜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패배는 전장에서의 전술적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재앙은 미군 내부에서부터 골마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 전쟁의 목표가 무엇인지 병사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못했습니다. 베트콩은 자신들이 침략자를 몰아내는 통일운동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싸웠지만 미군 병사들에게는 그저 아시아 공산주의 확산 방지라는 모호하고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념만이 주어졌습니다.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었던 병사들은 급속도로 사기가 저하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끔찍한 환경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비 트랩의 공포 속에서 미군 병사들은 전쟁의 고통을 잊기 위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1971년경에는 미군 병사 중 상당수가 헤로인이나 마리화나에 중독되어 있었고 이는 군대의 규율과 전투력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내부의 갈등이었습니다. 베트남 파병 미군은 대부분 가난하거나 교육 수준이 낮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부유한 백인들은 대학에 진학해 징집을 피했고
전선에는 소수 인종과 저소득층이 주로 배치되었습니다. 군대 내 인종 갈등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흑인 병사들은 우리는 인종차별이 판치는 나라를 위해 왜 이 먼 타국에 와서 죽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절망이 낳은 극단적인 현상이 바로 프래깅입니다. 프래깅이란 하급 병사가 자신들의 지휘관을 살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로 수류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전투에서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게 하거나 무능력한 명령으로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지휘관들에 대한 극도의 반발이었습니다. 1970년과 1971년 사이에만 수백 건의 프래깅 사건이 공식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미군은 적군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자신의 등 뒤에 있는 전우와 지휘관까지 의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데 그 신뢰가 내부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베트콩이 미군을 물리친 것은 압도적인 화력이 아니라 바로 미군 내부의 이 파멸적인 심리적 무장 해제였습니다. 그들은 군복을 입은 채로 싸울 의지를 잃어버린 시체나 다름없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에서 진 세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전쟁이 전장이 아닌 워싱턴 D.C.에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전쟁 초기 미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곧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전장의 참혹한 현실은 워싱턴이 발표하는 달콤한 통계와 전혀 달랐습니다. 이 괴리가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1968년 구정 공세입니다. 미국은 베트콩이 거의 괴멸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지만 구정 명절 기간 동안 베트콩은 베트남 전역의 주요 도시와 군사 기지를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사이공 주재 미국 대사관까지 침범했습니다. 물론 군사적으로 보면 구정 공세는 베트콩에 대규모 손실을 가져왔고 전술적으로는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미디어가 그 처참한 현실을 고스란히 미국 안방에 전달했을 때 이는 미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다며? 그런데 왜 우리 대사관에 적군이 들어와 있는 거지? 국민들은 정부가 자신들을 속이고 있다는 배신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때부터 반전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전국 대학에서는 시위가 들끓었습니다. 이 전쟁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미국 사회를 집어삼켰습니다. 결정타는 펜타곤 페이퍼였습니다. 1971년 국방부의 극비 문건인 펜타곤 페이퍼가 뉴욕타임즈를 통해 폭로되었습니다. 이 문건에는 미국 행정부가 베트남 전쟁의 실상과 목표에 대해 의회와 국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해왔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마지막 신뢰마저 잃었습니다. 정치적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닉슨 행정부는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병사들을 계속 희생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쟁은 군인들이 싸우지만 전쟁을 지속하는 것은 국민의 의지입니다. 베트남 전쟁은 전 세계에 아무리 군사력이 압도적이라도 국민과 정부 사이의 신뢰가 깨지고 정치적 목표가 모호해지는 순간 전쟁은 반드시 패배한다는 냉혹한 진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명예로운 평화라는 허울 좋은 구호를 외치며 발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영상 초반에 봤던 사이공 대사관 옥상의 비참한 탈출이었습니다. 1975년 4월 30일 사이공은 완전히 함락되었습니다. 미국은 자국민과 충성스러운 베트남 협력자들을 구하기 위해 잦은 바람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하지만 전황은 너무나도 급박했고 탈출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대사관과 주요 대피소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자신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들 모두를 데려갈 비행기나 헬리콥터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미군은 급하게 헬리콥터를 동원했지만 너무 많은 헬리콥터가 착륙하는 바람에 항공모함의 갑판이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탈출한 수많은 헬리콥터들을 바다에 밀어넣어 침몰시키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장면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엄청난 돈과 자부심을 가진 미국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들의 상징인 군용 헬리콥터들을 스스로 파괴하며 도망치는 모습. 이것은 단순히 전쟁 패배의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강대국의 오만과 무능, 그리고 윤리적 책임의 방기가 낳은 굴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그들이 이기고자 했던 베트남의 국민을 이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땅을 점령하려 했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군사사에서 길이 남을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군사력이 곧 승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통해 기술적 우위, 심리적 안정, 그리고 정치적 명분 중 단 하나라도 무너지면 전쟁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진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베트남 전쟁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이 전쟁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세계 초강대국들이 힘을 사용할 때마다 되새겨야 할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국민과 정부 그리고 군대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는 강력하고 흔들리지 않는 의지에서 나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때로는 패배의 기록이 더 많은 교훈을 줄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베트남 패배는 인류가 자만심을 경계하고 전쟁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만든 가장 값비싸고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이 참혹한 패배의 기록을 통해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질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초강대국의 그림자 속에서 진정한 힘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